자, 오늘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시간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지금 탐구하고 있잖아요. 미래 탐구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 첫 번째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었던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스페인 독감과 3.1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일단 스페인 독감과 3.1운동은 여러분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책에도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 이 책 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미래를 탐구하면서 이 전염병이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탐구하기 위해서 과거의 그런 상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만 탐구한 게 아니고 관련 여러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 중에 일부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스페인 독감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이해하고,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3.1운동이 발생하는데 도화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추론해 보고요. 마지막 의료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의 진로 차원에서 찾아보는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페인 독감은 미국 독감이다 되어 있어요. 자, 스페인 독감이 언제 발생했냐면 이게 전쟁과 좀 관련이 있어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여기서 유럽에서 터졌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여기 독일 애들이 막 치고받고 싸웠죠. 근데 이제 싸우다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에 힘이 붙였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여기 미국이죠. 미국한테 같이 싸우자 막 꼬셨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예 안 싸울래 막 했는데 나중에 꼬심에 넘어가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죠. 그래서 전쟁에 참가해야 되니까 그냥 총만 주고 갈 수는 없잖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군인들 훈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논산훈련소죠. 그래서 논산훈련소 가는 거죠. 여기에 있다 칩시다. 미국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훈련 받았는데 여기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훈련소에서 군사들이 그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독감에 걸려서 보건실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막 죽어요. 근데 이제 전쟁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이쪽에서 배를 타고 자, 대서양을 건너서 프랑스로 갑니다. 여기 프랑스로 쭉 가요. 그 프랑스 이제 브레스트 항으로 갑니다. 이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배 안에서 정말 많은 군인들이 죽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장교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빨리 전쟁에 참가해야 되니까. 마치 어떤 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서 이게 그 바닷가에 그 호화 유람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코로나 걸려서 막 난리 쳤었죠. 특히 일본. 그런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레스탕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미국 군인들이 여기에 투입이 된 거죠. 투입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때부터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스페인 독감이 계속 번지는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가 번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동쪽, 서쪽, 영국으로도 가고,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번지는 거죠. 근데 여기 프랑스나 영국은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고, 독일 군인들한테도 스페인 독감이 번졌어요. 근데 이게 보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언론사가 통제가 되거든요. 근데 요 스페인, 요 끝에가 여기 스페인이죠. 여기 스페인까지 도착하니까 스페인이 그 당시에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 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 언론에서 스페인이 이제 독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보도를 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보도하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독일의 언론에서 그것을 인용 보도를 하는 거죠. 지금 스페인에서 엄청난 독감이 발생했다. 이게 다른 나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스페인 독감이 된 겁니다. 이게 한 1918년 요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무슨 독감이 되겠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미국 독감이 되어야 하는 건데 명칭 스페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죠.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왜 끝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스페인 독감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군인들이 1,400만입니다. 1,400만 명 있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해서 전 세계가 최소 5천만 명이 죽어요.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독감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할 때 공격 이렇게 해서 프랑스 애들이 독일 애들한테 총을 쏴서 독일 애들이 죽는 게 아니고, 공격하면 여기 동료한테 공격하면 그 침 튀겨서 총알 맞아서 죽는 것보다 침 맞아서 침방울에 비말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미국도 너무 힘들었고 독일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때 누가 힘이 더 셌냐? 이 연합군 쪽이 힘이 세서 독일이 이제 폭망한 거죠. 그래서 아마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나오자마자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스페인 독감 이 바이러스는 계속 번지는 거죠. 전 세계로 다 이렇게 번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줄줄줄줄 해서 우리나라에 딱 도착합니다. 여기가 이때가 1918년 9월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언제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이래잖아요. 뭐 이제 한 7개월,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요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1운동은 누가 일으켰냐면 우리가 민족대표 33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알파가 있다. 이 알파가 누구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33인이죠. 여러분 이제 많이 봤었던 그림이죠. 여기 손병이겠죠. 그래서 33인 이렇게 모여서 기미 독립선언문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발발하니까 이 사람은 또 누구냐? 이 사람이 스코필드예요. 뭐 서코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의사였죠. 이 사람이 3.1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사진을 많이 찍어서 해외로 이렇게 보도하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알린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스코필드는 이제 유관순 누나가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그때 잡혀갔었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항의하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스코필드가 쓴 논문이 있어요. 스페인 독감과 관련된 그 논문이 있거든요. 그 당시 한참 이렇게 독감이 걸려서 이것도 되게 유명한 논문입니다. 근데 요 세 번째는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죠.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이 스페인 독감 이 바이러스가 3.1 운동이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자료를 몇 개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3.1 운동이 이제 우리의 민족의식의 발로에 의해서 이제 일어났다고 보죠.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여기에는. 그러나 여기에서 더 이것을 촉발하는데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이제 의료 차별이 있지 않았나. 뭘로 인해서? 스페인 독감 발발에 의해서. 지금 자, 요 가운데는요. 이게 잘 봐요. 이것은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18년부터 19년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초창기엔 1918년 처음에 약간 있어요. 약간 있다가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두 번째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렇다가 수그러들었다가 마지막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19가 어떻게 지금 처음에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대본이나 미국에서도 가을, 겨울에 다시 2차 발병이 있다라는 게 충분히 납득이 돼요.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보면. 자, 어찌됐건 그건 그렇고 이 스페인 독감이 다른 바이러스나 전염병하고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 점점점은요, 여기 보면 1911년부터 17년 사이에 전염병들이 뭐 독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요런 형태로 사람이 죽어요. 발병이 되고 이게 뭐냐면 1살이나 4살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되게 전염병에 취약하죠. 항체도 없고요. 면역력도 없고 다음에 면역력이 아주
부족한 노인들도 이제 많이 희생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들이 힘들어요. 예.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예, 걸리더라도 죽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그냥 감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클럽이나 기타 등등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서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비슷해서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갖는 거죠. 그러나 스페인 독감은 정말 특이하게도 20대, 30대, 40대 요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위험했던 이 바이러스가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우리나라의 스페인 독감이 이제 번진 게 1918년 9월이라 그랬어요. 보통 9월은 추수가 이제 시작될 때거든요. 추수가 가을 이제 추수하는데 그때 이 당시에 나왔었던 대한매일신부 신문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스페인 독감이 발발해서 그때는 서반어, 감기, 독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발발해서 추수는 끝냈는데 뭘 했다. 그것을 수확할 사람이, 걷어들일 사람이 젊은이가 없다 이겁니다. 왜? 다 이렇게 걸려갖고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다 집에서 골골 누워 있는 거예요. 혹은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가 발발하니까 막 병원 가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럼 요걸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구 10,000명당 병원 도립의원 이용자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보면 요 밑에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근거입니다. 이게 1919년 이게 3.1운동 일어날 때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치료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치료를 아주 많이 받았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의료 차별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이제 터졌잖아요. 터졌는데 병원에 갔는데 막 줄 서 있어요. 근데 줄 서 있는데 일본 사람들 와서 늦게 와도 막 새치기 하고 막 가겠죠. 그래서 진단받아서 혹시 걸렸으면 약을 받겠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 그래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 기분이 빡 돌겠죠. 예. 그래서 원래 지금 일제강점기가 시작돼서 빡 돌았는데, 이게, 의료 차별을 받아서 더 빡 도는 거죠. 다음에,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다시 위로 가볼게요. 자, 이게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했어요.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산주의가 남쪽으로 이렇게 번져갑니다. 번져가니까 요 일본이 여기에 이 블라디보스톡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으로 군인들을 이제 투입합니다. 1918년쯤에 투입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투입하려고 하면 먹을 게 필요하죠. 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대기업 큰 대기업이 이 쌀을 일본에 있는 쌀들 다 모아갖고 이 군대에 납품합니다. 그래서 이 납품받은 그 쌀들을 이쪽에 블라디보스톡에 투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쌀이 품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엄청난 쌀 소동, 쌀 시위가 발생합니다. 엄청나요.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 이건 실려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쌀 소동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의 내각이 총사퇴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예요. 대통령도 바뀌고 장차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쌀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쌀을 또 갖고 가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뭡니까? 코로나랍니다. 스페인 독감이 와서 젊은이들을 많이 다치게 하고 죽게 막 만들죠. 이 독감이. 그러다 보니까 수확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폭등합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그래서 쌀값이 어느 정도 폭등하냐면 거의 한 2.5배 이상 폭등합니다. 이때 그 당시 에너지값, 뗄나무였는데 뗄나무도 한 2배 폭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술값도 막 폭등하고 모든 게 다 폭등해요. 예. 유리 가격은 5배 폭등합니다. 대신 월급은 그대로 혹은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3.1 운동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노동쟁이, 파업 같은 거죠. 예. 노동쟁이가 아주 많이 또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복합적으로 해서 3.1 운동이 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서 뭡니까? 스페인 독감이 끼친 영향이 아주 크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염병은 그 나라의 어떤 역사적 사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되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책으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여러분은 뭘 하느냐? 여러분의 진로 입장에서 의료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써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게 19가 이제 전 세계 팬데믹이잖아요. 그 속에서 의료 차별을 받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권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을 의료인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요. 각자 여러분의 진로가 있겠죠. 그럼 건축공학 뭐 이런 것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쪽방촌의 건축 구조를 어떻게 변경을 통해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 갖고 어떻게 의료 차별을 없애겠다라는 나름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창의적 아이디어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적고 학교에 이제 갖고 오시면 피드백을 받아서 생활기록부에 한번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